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 여름 휴가 기간에 뭐 부산 어디 시장에 갔네, 그 다음에 뭐 어디에 누굴 가서 격려를 했네, 이런 내용들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비공개 일정으로 돼 있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움직인 내용들, 김건희 여사가 어디 가서 누굴 만나고 뭔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일제히 다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체 뭐겠습니까? 아니, 현재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여론, 국민적인 감정 이런 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용산 대통령실이 뭐 인터넷선이 다 끊기고 뭐 신문도 안 들어가고 방송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한다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청와대, 그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굳이 대통령실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민심을, 생생한 민심을 접하겠다, 듣겠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민심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면으로 봐도.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대통령 부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의 배우자 말 그대로 민법상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혼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배우자이고 그냥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예우를 해줄 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직책이 있습니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뭐가 된 듯이 이렇게 자꾸 독자적인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 대외 행보를 하고 있다. 이제는 보란 듯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야말로 국민 감정을 그대로 거스리는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점들을 느꼈냐면은, 이 김건희 여사가 몸풀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단 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제2부속실 설치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몸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맹 끝 제2부속실 설치 앞 몸푸는 김건희 여사. 또 제2부속실 설치 앞 몸푸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또 제2부속실 앞두고 단독 행복.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그때 당시에 쭉 올라왔습니다. 한 4일, 5일 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도 뭔가 위험하다, 이것도 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 사이에 아주 초거대 용산발 악재 뭡니까? 김경수 복권입니다. 이게 거의 뭐 블랙홀처럼 모든 정가의 이슈를 다 빨아먹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를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며칠 지났지만, 며칠 묵혔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 민심을 알고도 이제는, 아니,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알고도 무슨 정면 돌파를 하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그럴 것이다. 너무 눈에 훤히 보인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김건희 여사가 휴가를 갔을 때 뭘 했냐.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입니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6일, 7일 이틀 동안 단독으로 크게 4개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6일 부산 명남 브랜드 연구소와 부산 깡통시장을, 7일 부산 중구 근현대사 역사관과 영도구 흰여울 문화마을 등을 방문했다.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따라서 휴가 갔으면 정말 그냥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또 그 사이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어떤 정무적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경수 복권과 관련해서 왜 그렇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런 고집을 피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그런 옆에서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왜 대체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단독 대외 행보를 이렇게 합니까? 아니 일반
그 전에 전직 대통령들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과연 행동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두 번째는 대통령 휴가를 따라가서 대통령이 그런 대회 일정을 잡았으면은 거기에 동행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아니 대통령의 배우자가 왜 혼자 움직입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는 지금 보통 대통령 배우자가 아닙니다. 정말 국민적 지탄을 받는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국민적 분노를 산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뭡니까? 정말 뭐랄까? 저 특혜다. 특혜 조사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는 지금 우리 국민적인 감정과는 전혀 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자기가 무슨 명남 브랜드 연구소를 가며 깡통 시장을 왜 가며 근현대 역사관, 예, 흰 여울 문화마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왜 가냐 그 말입니다. 가는 건 좋은데 여기 가서 무슨 마치 대통령들이 무슨 민생 탐방하는지 무슨 시찰하듯이 왜 그런 걸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이하고 했던 그 얘기들 중에서 비록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집권을 했지만은 그들의 비위를 살짝 맞춰줄 뿐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던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는 살짝 비위를 맞추는 것도 안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사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모두 깜짝 방문으로 사전에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비공개 일정이었다. 일정이 알려진 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부산행에 대해 휴가를 활용해 부산의 과거와 현재를 반추하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를 찾은 것이다. 아니 대통령도 아니고 그 무슨 공직자도 아니고, 아니 대체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사람이 부산의 과거와 현재를 반추하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를 왜 찾아가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민간인은 맞는데 그냥 김건희 개인이었다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자격으로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자격으로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그렇게 대외 행보를 하는 거, 그렇게 혼자 다니는 거를 정말 극도로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극도로 싫어하는 걸 그렇게 끝까지 이 시점에서조차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 가장 먼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명란 음식이나 캐릭터가 들어간 상품을 판매하는 명란 브랜드 연구소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음식뿐 아니라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개발 등 그 굿즈 참 좋아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 굿즈에 대해서도 한번 기사를 쓸 생각인데, 참 굿즈 개발 등 초량의 특산물인 명란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인상 깊다며, 이런 식으로 관광 상품을 많이 개발하면 내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가서 했습니다. 또 깡통시장에 가서는 날도 더운데 건강을 챙겨가면서 하시라.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날 역사와 문화가 키워드였답니다. 대통령실 주장에 따르면 김 여사는 개항기와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지나며 발전한 부산 변천사를 조명하는 근현대 역사관과 6.25 당시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흰 여울 문화마을을 찾았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이 어디를 찾든지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그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든지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김건희 여사한테 이런 걸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도 바라지 않았고 지금은 더더욱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바라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무지 묵묵부답이지 않습니까?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사과를 해라. 사과를. 아니 검사 앞에서 사과하지 말고, 검사 앞에서 비공개인 상태에서 사과하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서 정말 진솔한 사과를 해라. 그런 것도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제2부속실 설치를 앞두고 몸풀기를 하고 있다는 이런 제목들이 정말 심상치 않다, 의미심장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이 행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국민적인 비판의 대상인 김건희 여사의 행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너네들 얘기한 것처럼 제2부속실 만드는 거 아니냐, 제2부속실 하면은 나에 대한 그런 거 요구할 것도 없지 않느냐, 만들어주겠다,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나는 제2부속실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떳떳하게 이제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니겠다는 그런 예고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 과한 추측입니까? 비약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물론 이와 비슷한 사례가 아예 뭐 찾으려면 찾겠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 2년 반 동안에 이 윤석열 정권을 겪어봤더니 특히 저 윤석열 부부를 겪어봤더니 이런 결론은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저 제2부속실 최소한도로 제2부속실을 만들어라. 제2부속실을 만들라고 한 이유는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저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 대통령의 배우자는 사람의 저런 행보를 갖다가 공적인 영역에서 감시를 하고 나중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예산 지출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대외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나중에 감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추후 검증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놔라 라는 취지에서 최소한의 체계 검증 도구로서의 제2부속실을 갖춰놔라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거 하면 이걸로 땡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대통령실 또는 김건희 여사의 그런 행보, 태도를 보면은 제2부속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너네 원하는 거 다 해주지 않느냐. 얘 나에 대해서 더 이상 뭘 요구하지 말아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라는 그거를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하게도 아까 제가 기사 제목을 읽어드린 것처럼 이거는 저의 생각뿐 아니라 다른 여타 언론 매체들이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취지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취지의 칼럼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칼럼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동아일보의 천광암 칼럼이라고 오늘자 칼럼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2부속실 부활 앞둔 김 여사의 불안한 몸풀기. 이 칼럼의 제목 역시 김건희가 몸을 푸는데 그게 참 불안하다 이겁니다. 정말 뭔가 위험하다, 불안하다. 왜 항상 이 대통령의 배우자가 움직이면은 대통령이 뭔가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위험한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 불안한 생각이 들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불안한 몸풀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제2부속실이라는 게 정말 최소한의 안전장치, 최소한의 검증도구, 최소한의 규제장치 이건데 이걸로 다 끝났다는 식으로 이걸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식으로 나의 의무는 다 했다. 이제 나의 권리를 찾겠다. 대통령 부인한테 권리라는 게 없습니다. 의무도 민법상 혼인관계에 의해서 자기의 배우자에 대한 어떤 그 혼인관계에 따른 그런 의무가 있을 뿐 대통령의 배우자한테 의무라는 게 없습니다. 착각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뭐나 된 듯이 착각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칼럼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앵글을 맞춰보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올해 여름 휴가는 1년 전, 2년 전과는 많이 달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너무나도 특이해서 앞으로 이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예고하는 것 같아서 김건희 여사가 전국 각지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자기가 뭐나 제2 대통령이나 된다는 듯이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기시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들어서 정말 우려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이 동아일보의 논설 주간도 그런 취지에서 이 칼럼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경남 거제시 저도로 휴가를 떠나는 길에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 개영식에 윤 대통령과 함께 들른 것이 김 여사 관련 공개 일정의 전부였다. 재작년에도 서울에서 부부가 함께 연극을 봤다는 정도였다. 하지만 올해는 부산에서 이틀간 유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적극적인 단독 일정을 소화했다.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인 단독 일정을 소화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대통령실의 관리하에 이루어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시청 앞에서 교통사고 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추모 현장 거기에 이제 독단적으로 혼자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은 전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이 휴가 일정도 단독 일정도 적극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그 밖에 나가서 여기는 뭐 부산 깡통시장 가고 저기는 어디 부산 근현대 역사관 가고 이런 것도 과연 대통령실 관리 하에 이루어진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또 의문이 든다 그 말입니다. 6일에는 동구에 있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당초 비공개라고 했지만 대통령실이 이틀간 뜸을 들인 뒤 8일 해당 사진들을 뿌리면서 화제성면에서 어떤 공개행사보다 화려한 나들이가 됐다. 통상의 경우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통상의 경우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휴가를 맞아 전통시장이나 지역 명소를 찾는 것은 크게 관심 둘 일이 아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과 함께 전통시장 찾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뭐 오뎅 떡볶이 먹고 이런 거 전혀
여러분들 특이한 일도 아니고 이게 언론에 그렇게 보도될 일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마치 뭐나 된 듯이 그렇게 사진을 뿌릴 일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제2부속실 부하를 코앞에 둔 시점에 김 여사가 명품백 사건 이후 이어져온 잠행 모두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공공연히 연출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예고되는 거 아니냐, 예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 장면 자체가 김건희 여사가 뭐 당연히 경호원들 따라다녔을 거 아닙니까? 경호원들 따라다니고 수행원들 따라다니고 하면서 어디 가서 참 뭐 노력이 가상하다, 뭐 관광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 장면들 연출한 것 자체가 그 예사롭지 않다. 김건희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그런 언행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언행을 봤을 때 그 예사롭지 않다. 남은 2년 반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겁니다. 제2부속실 부하와 함께 시작된 적극 행보를 염두에 둔 몸풀기라는 해석이 많은데 만약 그렇다면 걱정과 불안이 앞선다.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걱정과 불안이 앞서실 겁니다. 그리고 또 분노가 치솟아 오를 겁니다. 제2부속실 폐지는 대선 국면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김 여사가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국민 앞에 맹세한 것도 그 연장선에서 나왔다. 내주에 전념하겠다는 명부인에게 더구나 경호처에 경호까지 제공되는 마당에 공약까지 뒤집어가면서 제2부속실을 설치해 보자는 것은 어디를 봐도 적절치 않다. 그럼에도 제2부속실 설치를 주문하는 여론이 비등하게 된 것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줄곧 커져온 김건희 리스크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과거 그 김정숙의 행태 있지 않습니까? 김정숙이가 마치 또 뭐나 된 듯이 그렇게 행세하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 그리고 또 당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의혹들 이런 것 때문에 저 김건희 씨도 뭔가 조금 뭔가 탐탁치 않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기자회견에서 2021년 12월 26일이었습니까? 그 기자회견에서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려면 여러분들 제2부속실이라는 굳이 그 기구를 만들어서 그 공적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김건희 여사가 당초 우리 국민한테 사과했던 대로 당초 우리 국민한테 약속했던 대로 정말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켰다고 한다면 제2부속실은 정말 필요 없는 기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갈수록 이 김건희 리스크가 커지면 커졌지 도대체 줄어들 일이 없고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거 말고 더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여러분들 근거 없는 의심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제2부속실 만들고 특별감찰관 임명해서 정말 대통령 배우자 관리 좀 해라 이런 취지에서 제2부속실 설치를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더는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제2부속실을 설치하라고 했고 대통령실도 애초에는 1월 달부터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와서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고 아직도 설치가 안 됐습니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제2부속실을 설치하면 정체조차 불분명한 인물이 관저로 찾아가 명품백을 건네는 황당한 불상사는 최소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다. 저는 이 천광암 이 동아일보 논설 주간의 이 해당 대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정체불명의 인사였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이 제2부속실이 없었기 때문에 최재형 같은 이런 종북 성향이라고 비판받는 또는 친북 성향이라고 지금 이렇게 의심받는 그런 자가 이 대통령 배우자한테 접근할 수 있었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하고 최재형이하고 나눈 그 카톡 메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대북 문제? 남북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최재형이를 여러분들은 종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김건희 여사는 그 최재형의 그런 성향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애초에도 이 최재형한테 그런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최재형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만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재형이한테 카톡에서는 뭡니까? 뭐 나중에 뭘 꼭 뭐 일을 같이 하자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또 최재형이 만났을 때는 나중에 자기에 대한 관심이 좀 없어지면 자기가 남북 문제에 개입을 할 거라 그러고 뭐
남북 통일시킬 거라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최재형이가 이 북한과의 어떤 연계성 내지는 관련성 또는 북한 관련 일을 하는 정말 그냥 정말 중립적으로 표현해서 북한 관련 활동을 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정보 활동이라고 하시겠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는 자인지 뻔히 알면서 카톡을 주고받았고 만난 겁니다. 정체불명의 사람이 제2부속실이 없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그 최재형 같은 자를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이 김건희 여사 옆에는 그런 수행원들이 있었고 그런 수행원들이 이런 일정 관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을 잡고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누구의 허락을 받고 잡겠습니까? 바로 김건희 여사의 허락을 받고 잡는 거 아닙니까? 제2부속실이 없어서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을 만난 게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제2부속실이 설치되면 나중에 김건희 여사가 누구를 어디서 만나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국회에서 일정 부분, 일부나마 감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검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걸 갖다가 국정감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을 설치하라고 한 겁니다. 지금처럼 그냥 깜깜이로 하지 말고 그 차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 여사는 제2부속실 부활에 앞서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난맥상이 펼쳐지고 있는지 주의를 둘러볼 필요가 있다. 현직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신의 배우자 특검을 막기 위해 행사한 것부터 듣도 보도 못한 기막힌 풍경이다. 저도 그렇습니다. 검찰청사 밖 제3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까지 제출하고 비공개 출장 조사를 벌린 검찰은 더는 법 앞에 평등을 운운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반부패 청년기관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명품백 사건을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논리로 무혐의 종결해 국민적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그 관련법을 설명드렸지만 이건 무혐의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김 여사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김건희 리스크 해소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이 제2부속실 보좌를 받겠다고 한다면 곤란한 일이다. 제2부속실 가동에 앞서 김 여사는 적어도 두 가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 관련 영상에서 계속했던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뭐였습니까? 바로 사과를 해야 된다. 사과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먼저 그동안의 잘못된 처신과 잡음에 대한 분명한 사과다. 올 1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문자에 미치는 정무적 저울질이나 간보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출장조사 나온 검사 앞에서 비공개 사과를 하고 그것을 다시 변호인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 전하는 식의 사과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국민에 대한 미안함을 담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해야 된다. 글쎄 그럴 만한 의지가 있을까? 그럴 진심이 있을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연기지만 아니 김건희 여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비위를 살짝 맞춰주는 신용은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심이 아니라도 신용은 해야 된다. 그게 최소한의 자세다. 근데 그거 여러분들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다짐이다. 김 여사가 대선 전에 했던 내조 전념 서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그동안의 국정관여 및 비선 인사 논란으로 책이 바인 만큼 다시 한번 분명한 단어로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은 정상외교 등 필요 최소한에 그칠 것이고 모든 것을 비선이 아닌 제2부속실을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 이런 사과와 다짐이 없다면 제2부속실 부활 방침을 차라리 철회하는 것이 그나마 공약 파기라는 짐 하나도 더 얻는 길이다 라고 했지만 저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2021년 12월 26일 우리 국민 앞에 했던 그 약속을 지켜라. 5년 동안 그거를 지키고 있어라 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매번 저는 김건희 여사가 그거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할 사람이었다면 지금 이와 같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지도 않았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분명히 총선에서 참패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정말 김건희 여사가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한테 했던 사고가 진심이었다면 그리고 또 이번에 이 검찰 조사에서 검사 앞에서 비공개로 사과를 했다는 게 정말 진심이었다고 한다면 애초에 진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논란이 터졌을 때 사과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안 한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짐, 약속, 유효하다?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는 애초에 거기에 대해서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행동을 보면 언행을 보면 그렇습니다. 최경희하고 만났을 때 얘기한 걸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사람이 대북 문제에 관여를 해?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런 사과와
또 그런 약속을 갖다가 지켜라 라고 요구하는 건 정말 뭐라고 될까? 우의독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암담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은 정말 분노하고 참담함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때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그런 대국민 약속이라고 해야 될까? 사과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믿었던 윤석열 지지층, 과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 지지층 별로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거 윤석열 지지층은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때 당시에 선택지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또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또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는데, 참 이래저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요즘에 이제 제 유튜브 채널 그게 결국에는 이제 정치 평론이지 않습니까? 정치 평론, 뭐 정치 분석 뭐 이런 게 될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기운이 빠집니다. 왜냐? 아니 어떻게 저 이재명 당이 아니라 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그러니까 결국에는 2022년 대한민국 보수 또는 우파가 뽑아서 만든, 출범시킨 저 정권 안에서 자꾸 이렇게 악재가 터지느냐? 아니 지금 국내미 개혁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국내미 각종 혁신을 해서 지지층을 다시 끌어모으고 지지층을 확장하고 그래도 모자랄 판에 왜 저렇게 악재를 계속 터뜨리느냐? 그것도 이제 또 정면 돌파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면 돌파라는 거는 수많은 난관이 있지만 내가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내가 앞장서서 그걸 다 뚫고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나를 따르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나를 따르라는 그 방향이 저쪽 적을 향해서가 아니라 자기 편을, 아군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돌격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격한 표현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 로지스님, 그리고 인터넷이 끊겼습니다만 KSH님, 묻지마님께서 댓글 후원을 그제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쉬는 바람에 이렇게 조금 뒤늦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동안에 제 영상 뒤늦게라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다른 분들한테 선전해 주셔서 구독자가 좀 늘었습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똑똑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영상은 진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